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 동계와 하계 올림픽에는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들이 있으며 이들 중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몇몇 특수 종목들은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난이도와 정확성 등의 요소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은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 NBA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1년에 딱 하루, 바로 슬램덩크 콘테스트인데요. 이날 참가한 선수들의 덩크는 항상 고난이도의 창의적인 퍼포먼스가 담겨져 왔었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덩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관중들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뚫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의 이름은 덩크 하나로 전세계 농구 팬들의 심장을 먹게 했던 잭 라빈입니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떠있는 그 찰나에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골대로 공을 내리꽂는 그의 모습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이로움 그 자체인데요. 오늘은 라빈이 이렇게까지 여유롭게 덩크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가졌는지와, 그리고 팬들이 열광하는 것과는 반대인 의외의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미국 워싱턴주의 랜턴이라는 한 도시에서 태어난 잭 라빈은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흑인 아빠와 소프트볼 선수였던 백인 엄마의 스포츠 DNA를 받아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구기 종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부터 그는 부모님처럼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당시 미식축구에서 은퇴한 뒤 소프트볼 선수가 된 아빠의 영향 덕분에 그와 비슷한 야구를 1순위로 삼고 있었던 라빈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꿈을 농구선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왔던 스페이스 잼이라는 영화 때문이었는데요. 수십 번을 되감아 보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나오는 조던의 기술들을 전부 따라해볼 정도로 농구에 빠져버린 그는 이때부터 매일 자기 집 뒷마당에서 레이업 같은 기초부터 시작해 3점 슛과 드리블 등을 연습했고, 그러다 때마침 아들의 신체 강화 훈련에 발벗고 나선 아빠의 미식축구식 훈련 노하우까지 더해져 라빈의 스피드와 점프력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키가 아직 172cm밖에 되질 않았던 14살 8학년 때 생애 처음으로 덩크를 성공해낼 수 있었고, 그 후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학교 대표팀으로 발탁된 2학년 때에는 평균 26득점의 매서운 공격을 펼치며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키가 191cm까지 큰 3학년부터는 덩크에 많은 관심과 훈련 시간을 쏟게 되었고, 1년 뒤 평균 28.5점으로 워싱턴주에서 최고의 신인 선수로 평가받던 라빈은 엘리트 유망주들만 참가하는 유명 캠프들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NBA 선수들을 만나거나 이벤트성 대회 및 덩크 컨테스트에서 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전국구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전국 랭킹에서 44등까지 오르게 되었고, 곧바로 명문 UCLA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여기서 주전 멤버로는 딱 한 경기밖에 뛰어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벤치 자원 중에서 가장 핵심인 식스맨으로 기용되었던 그는 폭발적이고 빠른 운동신경을 기반으로 한 돌파와 드리블,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든 성공시키는 점프슛으로 팀의 성적에 많은 이바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 1학년을 마치자마자 2014 NBA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낸 라빈은 198cm라는 가드 포지션 평균 대비 높은 키에 100m를 10.9초로 끝내는 스피드, 게다가 무려 116.8cm나 되는 어마무시한 점프력과 여러가지 슈팅 기술들까지 보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그는 대학 때 평균 10득점을 넘지 못했던 벤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60명 중에 상위 13번째로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황제 마이클 조던 덕분에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 라빈의 어릴 적 롤모델은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였기에 연습 때마다 매일 그의 슈폼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리블 도중 순식간에 최고점까지 뛰어올라 슛을 쏘는 모습과 공중에서 몸이 기울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채 정점에서 공을 던지는 장면은 정말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는 것 같았고, 거기에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튕기듯 골대를 강타하는 덩크까지 선보이면서 프리시즌 경기들을 해집고 다녔던 잭 라빈은 14-15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가비지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개막 5경기 동안 벤치만 지키면서 3경기를 날리고 2경기마저 평균 6.5분밖에 뛰지 못했던 그는 갑자기 운이 좋게도 주전자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팀의 핵심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맡았던 포인트 가드 포지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포인트 가드로서는 패스 실력과 팀원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실수를 자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무려 4배가량이나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어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그는 예상대로 공격에서 날카로운 활약들을 보여주었는데, 속공 때만 되면 마치 육상 선수마냥 미친듯이 뛰어나가 순식간에 덩크를 찍어버렸고, 폭발적인 순간 가속도로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도중 점프샷을 날리는 풀업 점퍼로 수비수들의 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과 마주한 상대를 무기력하게 해버리는 그의 재주는 2015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날 영화 스페이스잼에서의 마이클 조던 유니폼을 입었던 라빈은 공을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골대 반대편으로 마무리 짓는 고난이도의 덩크를 선보이고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3개나 더 되는 화려한 묘기들까지 성공하면서 총 200점 만점에 압도적인 194점을 받은 그는 나머지 3명의 경쟁자를 한순간에 침묵시키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 라빈은 또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해 한 번 더 자신의 레벨을 과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때 에런 고든이라는 또 다른 참가자가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덩크 묘기를 부리며 라빈의 챔피언 자리를 위협했고, 더 나아가 1대1 결승전에서도 상상치 못한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5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만점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이에 절대 굴복하기 싫었던 라빈은 자유투 라인에서 뛰어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공을 쥔 채로 한 바퀴 돌려 내리찍는 윈드밀 덩크까지 선보이면서 똑같이 만점을 받아냈고, 결국 이 둘의 대결은 연장전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도 둘 다 50점 만점을 또 받는 바람에 덩크 콘테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2차 연장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아이디어가 모두 고갈되는 게 정상이라서 고난이도이긴 하지만 비교적 참신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에런 고든의 덩크는 끝내 3점이 모자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반면에 라빈은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점프해 다리 사이로 공을 넘기는 덩크, 즉 시도조차 엄두가 나질 않는 초고난이도의 기술을 성공시켜 전세계를 열광케 하고 2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라빈이 했던 6개 덩크의 점수 합은 총 300점에서 무려 299점이었는데, 여기서 하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덩크 콘테스트는 이때 2016년 이후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덩크 하나로 전세계의 이름을 각인시킨 잭 라빈은 정규 시즌에서까지도 팬들에게 놀라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그건 바로 농구를 더럽게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요? 운동 능력만큼은 NBA 현역에서 1등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훌륭한 신체를 가진 잭 라빈.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5대5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공격 같은 경우 속공 상황일지라도 앞에 수비수가 3명이나 있으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텐데 되려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블락을 당했고, 침착성과 골밑에서의 스킬도 부족해서 다 뚫어놓고 마무리를 실패하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불안전한 볼 핸들링에 드리블 패턴까지 단조롭다거나 그저 1차원적인 패스밖에 하지 못하는 등 커리어 초반에 맡았던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서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수비였는데요. 1대1 대인 방어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게 썩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공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향이 너무 짙다 보니 다른 사람의 스크린 몸빵에 걸려서 슈팅 공간을 내주는 건 기본이었고, 더 심한 경우엔 라빈 하나로 팀원들끼리의 동선이 꼬여서 수비가 개판 5분 전으로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라빈은 공 잡은 사람한테만 정신이 팔려있어서 침투하는 상대를 제대로 못 보거나 2명 이상이 스크린 몸빵을 서는 복잡한 상대의 공격 전술에 매번 당하기만 하였는데, 그걸 3인칭으로 바라보는 관중들의 입장에선 쟤 진짜 농구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경험치를 먹여 라빈의 포텐을 터트리고자 했던 감독의 정성이 통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포인트 가드를 맡으며 고생을 했던 기간 동안 라빈의 공격 지능은 그나마 보통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고, 두 번째 덩크 콘테스트 우승 직후인 15-16 시즌 후반기에 주전 슈팅 가드로 완전히 배정을 받고 나서부턴 그의 성장 속도가 가파른 상승 기류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로 넘어가고 나서는 한 경기에 40점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의 경기력이 더 빠르고 매서워졌는데요. 코트를 보는 눈이 넓어진 상태에서 확실히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까지 맞게 되어 자신감이 상승했는지 그는 볼 핸들링을 비롯한 다양한 패턴의 드리블,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과거엔 속공에서만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추가로 동료의 스크린 몸빵을 이용한 전술까지 무난히 구사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러한 변화에 관중들은 라빈의 플레이로부터 생각과 여유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21살에 접어드는 이 어린 선수의 성장기를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던 팬들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라빈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수 생명의 절반이 날아가는 위험한 부상이었음에도 교체도 없이 6분이나 더 뛰기까지 하였는데, 이때 선수를 혹사시키는 걸로 유명한 미네소타의 감독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막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릎이 고장나버리는 라빈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득실 마진을 다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없는 허수아비 수비와 자꾸만 턴오버를 유발하는 부정확한 패스 때문에 라빈에 대한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점프슛에서만큼은 최고의 자질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겠다는 승부욕, 추가로 팀에 대한 충성도까지 두텁다 보니 그는 종종 기적의 역전승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번 시즌 2019년 11월 23일 날의 경기가 정말 짜릿했는데, 당시 시카고 불스가 게임 종료 30초를 남겨두고 7점 차로 뒤처지고 있어 패배가 당연시됐던 상황임에도 잭 라빈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3점 슛으로 추격을 하였고,
끝내 마지막 0.8초를 남겨놓고 2점이 아닌 3점 위닝샷으로 경기를 종결시킨 그 순간은 NBA 역사상 몇 안되는 최고의 역전승이자 부상을 완벽히 극복했다는 걸 알리는 라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영화 덕분에 NBA를 꿈꾸게 되었고, 실제 그가 뛰었던 시카고 불스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잭 라빈. 3년차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원래의 운동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가 이전에 보여줬던 NBA 덩크 콘테스트에서의 퍼포먼스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팬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렬했던 당시의 임팩트를 과연 올해의 참가자들이 넘어설 수 있을지 곧 다가올 2020년 2월 15일 덩크 콘테스트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